자, 오늘은 501 갑니다. 자, 후보자 등록. 자, 후보자 등록은 출제된 적이 없고요. 신분보장이 있을 거예요. 신분보장. 자, 이건 한 2010년도 정도 나왔었는데, 자, 대통령 선거 후보자다죠. 후보자. 자, 후보자는 자, 이제 신분보장 기간이 있어요. 자,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다. 개표 종료 시까지. 그러면 사형, 무기, 장기 7년. 자, 7년. 자, 7년의 죄를 범한 경우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닌 한, 자, 이제 체포나 구속되지 않는다. 병역 소집 유예도 받고요. 그 다음에 그 외 후보자들은 5년입니다. 5년. 그 다음에 이제 후보자 아닌 사람들은 3년이다. 3년.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의 입후보 나왔고요. 기탁금이라는 게 있죠. 기탁금. 자, 이 기탁금을 내야 되는데, 후보자 등록할 때는. 기탁금이 왜 필요하냐면은, 자, 일단은 이제 뭐 선거 홍보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거를 다 취합해가지고 검사받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선관위에서 쫙 뿌린단 말이지.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제일 많이 뿌릴 거 아니야, 그죠? 대통령이. 옛날에 5억이었거든, 5억. 자, 요즘에는 이제 줄어가지고 3억입니다. 그 다음에 범위가 제일 넓은 게, 이제, 시도지사가 제일 높죠. 5천만 원. 자,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1,500. 그 다음에 이제, 자치단체장, 이게 1,000만 원. 자, 그래서 제일 싼 게 아마 자치시, 이제, 의원일 거예요. 지방의원. 지방이 200만 원이지? 200만 원. 200만 원이면 출마할 수 있다. 여러분도. 자, 물론 안 되겠지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502에 공소시효 있어요. 공소시효. 자, 공소시효는 기간이 짧습니다. 자, 선거일 후 6월이다. 6월. 자, 6월. 동그라미만 치면 돼요. 6월. 자, 6월. 그 다음에 도망가면은 3년입니다. 그래서 6월, 3년.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6월, 3년. 자, 그 다음에 이제 선거운동이라 그랬어요. 선거운동. 자,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행위를 선거운동이라고 합니다. 당선된다든가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자 일체의 행위를 선거운동이라고 하는데 선거운동을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선거운동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선이나 낙선의 목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선거에 관하여 단순한 의견 개진, 의사표시 단순이다. 그죠? 단순은 당선이나 낙선의 목적이 없다는 거니까 이거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입후보와 선거운동의 준비행위 마찬가지. 자, 정당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 단순이죠? 그러면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이야. 아시겠죠?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단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목적이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기간 개시로부터 선거일 전까지다. 선거일 전. 그 다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있어요. 자, 이것도 책으로 한번 봅시다. 자,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전 240일. 자, 그 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 시도지사는 선거일 전 120일.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후로 바로 건너뛰면 군, 의원이나 장, 그랬죠? 군. 자,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 자, 보세요. 자, 이게 후보자 등록 기간이야. 예비 후보자. 자, 예비 후보자 등록 기간. 자, 예비 후보자 등록인데요. 자, 이게 이제 4개가 옛날에 3개였거든. 자, 대통령은 240일. 자,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 자, 국회의원. 자, 국회의원이 120일. 그 다음에 나머지가 옛날에 60일이었거든, 60일. 자, 60일. 그래서 이게 반씩 떨어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요거를, 자,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군이다, 군. 자, 군죠, 군. 무슨 군이 있잖아, 무슨 군, 의원이나 장. 자, 이것들을 이제 90일 남겨놓고, 나머지를, 자, 60일 남겨놓고, 나머지를 90일을 신설을 했어요. 90일을 신설. 그래서 군 외에, 자, 이거는, 자, 이제 90일이 됩니다. 자, 근데 요게 기산점이 조금씩 달라요. 자, 기산점. 자, 기산점이 두 가지가 선거일 전이지.
두 가지가 선거일 전, 한 가지가 선거기간 개시일 전. 자, 이거는 선거일 전. 선거일 전이고. 자, 이것도 선거일 전. 자, 이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선거기간 개시일. 자, 선거기간 개시일 전. 자, 개시일 전 90일. 자,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렇게 배웠거든. 240, 그 다음에 120, 그 다음에 군만 60, 나머지는 90. 그 다음에 두 개씩 짝을 지어서. 자, 근데 뭐 거의 출제된 적이 없어요. 자, 제 기억으로는 한 번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자,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선거사무원이 있어요. 504에. 선거사무원은 2015년도에 수사과목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다. 자, 그러면, 자, 선거사무원은 사무장 포함해서, 자, 다음에 사람들을 선거사무원 둘 수 있다. 자, 대통령이 몇 명? 10명. 시민,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5명. 그 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자, 자치장, 이게 3인이고, 지역구 지방의원은 2인이다. 그러면 15, 3, 2가 되죠? 15, 3, 2. 자, 15, 3, 2. 자,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선거사무원. 자,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는데, 선거사무원. 자, 그래서 15, 3, 2죠? 15, 3, 2. 자, 15, 3, 2. 자, 10인, 5인, 3인, 2인. 자, 요거 아마 이제, 안 봐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긴 했어요. 자, 선거사무원이다. 틀린 거. 자, 1번이 10인, 2번이 5인, 3번이 5인, 요게 2 나왔거든. 15, 5, 2.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5가 두 개잖아. 같을 리가 없거든. 그럼 두 개 중에 하나가 틀렸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10인이다. 그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 자, 시도지사가 5인이고. 자, 그 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가,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자, 그 다음에 뭐, 지방자치단체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원이죠. 지역의원. 자, 지역의원. 자, 지역의원이 2인입니다. 2. 자, 그래서 숫자만 좀 보시면 돼. 아시겠죠? 10인, 5인, 3인, 2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출구조사의 효과가 있어요. 출구조사 효과. 자, 요거는 두 개 중에 하나만 잘 구분하시면 되는데. 자, 밴드웨건이야, 밴드웨건. 웨건이 뭐지? 마차다, 마차. 될 사람 찍어주자라는 심리가 밴드웨건이에요. 언더도그는, 영어나 보세요. 언더도그. 개가 테이블 밑에 있는 거야. 그럼 불쌍하잖아. 안 불쌍해? 아니, 걔가 비 오는데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아우, 이 새끼. 아우, 내가 밥이라 줘야지. 자, 열쇠다, 열쇠. 아시겠죠? 열쇠. 자, 밴드웨건, 언더독. 자, 밴드웨건은 우세. 그 다음에 언더독은 열쇠다, 열쇠. 자, 오해하지 마시고 선거 끝났으니까 제가 옛날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옛날에 이제,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한번 해볼까? 자, 1번이 문재인 후보. 자, 그 다음에 2번이 홍준표 후보. 3번이 누구였더라? 안철수였나? 아닌데? 자, 유승민 후보. 자, 4번이 안철수. 5번이 심상정 후보였거든. 그러면 색깔로 보면은 문재인 후보랑 안철수랑 그 다음에 심상정이가 색깔이 비슷해. 아시겠죠? 색깔이 비슷하다고. 자, 그러면 자, 문재인 후보를 찍고 싶은데 이 사람들 찍어봐야 되겠어요? 될 것 같아? 안 된다고. 그죠? 찍고는 싶지만, 저 사람 싫어도 찍고는 싶지만, 찍어봐야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굴 찍겠어요? 자기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을 찍게 되겠지. 그죠? 될 사람 찍자. 그래서 여기 있는 표가, 자, 여기 있는 표가 이렇게 몰린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은 밴드웨건이야, 밴드웨건. 원래 표가 쭉 갈라져야 되는데, 안 갈라지고 쭉 모여들었단 말이야. 자, 홍준표 후보 이름 들어볼까요? 홍준표 후보가 처음에 출마했을 때가 5%였거든, 지지율이. 지지율 5%밖에 안 됐다고.
그러면 보수 쪽에서 5%밖에 안 되니까 당선 가능성이 없잖아. 그죠? 자, 그래서 뭐 이제 TV 토론하고 해가지고 했었는데 뭐 대지 발정제 그때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불쌍하잖아. 이제 얼리 발악을 하니까. 그러니까 막 해가지고 쫙 이제 올라가는데 아유, 나라도 찍어주자. 그래서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래 안철수가 높았는데, 안철수가 초기에 높았는데, 나중에 막판에는 안철수 잡아요. 안철수 잡아가지고 지지율이 계속 극복이 되더라고. 자, 그래서 아마 이제 동정표가 좀 몰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 그래서 실제로 번호대로 나왔지, 번호대로. 번호대로, 자, 득표를 했단 말이야. 문재인 후보가 1등, 그 다음에 홍준표가 2등, 그 다음에 유승민이가 3등, 이렇게 나왔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밴드웨건은 될 사람 찍자. 자, 우세. 언더덕은 개로 기억하면 돼. 언더도그. 그죠? 개가 불쌍하니까. 열쇠다, 열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특별하게 보실 게 없습니다. 문화정보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정보기관의 종류. 자, 넘어갑니다. 자, 보안경찰로 갑니다. 보안경찰. 자, 우리가 이제 보안경찰은 이번에 승진해서, 그죠? 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나왔어요. 이데올로기. 자, 이데올로기가 출제가 됐는데, 자, 근데 이제 우리 교재에는 들어가 있지만, 안 봐도 된다, 실제로. 나중에 승진할 때는 보시는 게 좋아. 아시겠죠? 한 번째 정도 나오니까. 자, 일단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자, 철학이론이 변유유입니다. 자, 변증법, 유물사관, 유물론, 이런 것들이 공산주의 철학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유물사관, 역사발전의 5단계 나왔죠? 정반합이다, 정반합. 자, 여러분이 공산주의 이론을 조금만 이해하고 있으면, 자, 뭔가가 보인단 말이야. 뭔가가 보여.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답이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다 이론들을 보면은, 자, 어떤 뭐,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배경들을 설명하는데 답이 딱 나와 있어. 지향점이. 그 지향점이 뭐냐면은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거를 나라 이끌어간 분들이 대부분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누구는 대놓고 이야기를 하잖아. 자기는 사회주의자라고.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사회주의자라고. 조국이 그랬잖아, 조국이가. 자, 그러면 정반합의 원리인데, 보세요. 정반합. 자, 일단은 정의사회가 있어. 정의사회가, 자, 원시 공동사회야. 자, 원시 공동사회에서, 그 다음에 나온 게 고대 노예사회가 돼. 그 다음에 중세봉관, 현대 자본주의가 반의 원리다. 자, 그리고 이제 합의 원리가 사회주의인데, 자, 요거를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보면, 정반합. 자, 다시 말하면 이게 변증법이에요. 정반합. 자, 정반합.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부정의 법칙을 한번 넣어볼게요. 원시 공동사회를 부정한 게 고대 노예사회야. 고대 노예사회를 부정하면 중세봉건이 나와. 중세봉건을 부정한 것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야.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죠? 그죠? 자본주의. 그러면 이 자본주의 사회를 부정하면 새로운 사회가 나온다. 그 사회가 뭐다? 사회주의다, 사회주의. 그래서 결론은 다 사회주의로 귀결되는 거야. 자, 원래는 더하기 빼기 되는 게 아니죠, 사회과학은. 그래서 공산주의적으로 보면은 과학만능주의다라고 해요, 과학만능주의. 자, 그 다음에 국가사멸론, 경제결정론, 성격이다. 성격만 보세요. 과학만능주의, 그 다음에 결정론, 이런 성질을 갖는다. 결정되어 있다는 거야. 사회가 계속 발전해 가면, 그죠? 자, 보다 나은 이상적인 사회인 사회주의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자, 이론. 그 다음에 양의 질화, 그 역의 법칙. 이게 다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액체가 펄펄 끓으면 뭐가 돼? 갑자기 기화되어서 기체가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액체가 펄펄 끓잖아, 이렇게. 물이 펄펄 끓으면 갑자기 기체가 된다고. 그러면 현대 자본주의를 액체 사회에 비유하고, 그러면 액체 사회가 펄펄 끓다, 고도로 발전했다. 그러면 공산혁명을 통해서 갑자기 비약적인 발전을 할 것이다. 그 결론은 뭐다? 기화되는 현상,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부정의 법칙. 자, 모든 사물의 발전은 낡은 것을 부정을 통해 무한히 발전한다.
지금 현재를 부정하면 또 다른 사회가 나오고 또 다른 사회를 부정하면 또 다른 사회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부정의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물론 나왔죠? 유물론. 자, 노동가치설은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안 써도 된다. 자, 노동가치설은 뭐냐면은 자, 누군가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이제 그 누군가 그 말을 했어요. 자, 목수의 망치. 자, 목수의 망치질하고 자, 판사의 망치질은 자, 어떻게 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노동가치설이야. 우리가 상품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현대자본주의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좀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어. 졸라 비싸. 그렇지 않을까? 이게 자본주의거든.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없어. 그럼 값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자본주의 국가의 이제 가격 형성되는 원리인데, 자, 노동가치설, 공산주의 노동가치설은 노동의 가치가 상품의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자, 목수가 1시간을 일하지. 그럼 1시간 일하면 얼마야? 예를 들면은 뭐 10만 원이다. 그러면 판사가 1시간을 일해. 그럼 판사는 얼마 받아야 돼? 10만 원 받아야지. 똑같이 일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1시간 일해서 10만 원, 판사도 1시간 일해서 10만 원. 이게 노동가치설이야. 노동의 가치가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김제동이가 주장했던 거거든. 요런 수업을 해가지고 김제동이는 1시간에 1,5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저는 1시간 얼마 받는 것 같아? 15,000원 받아, 예를 들면 1시간에. 자, 누구는 1시간 일해가지고 1시간 똑같은 수업 해가지고 자, 15,000원 받고 김제동이는 1시간 일해가지고 1,500만 받는 거야. 이런 수업을 하면서. 그게 논리적 모순 아니야? 아닌가요? 그래서 그 새끼 나쁜 놈이야. 아니, 이런 수업을 하면서 가치는 같아야 된다 주장하면서 지는 1,500만 받는 거지. 아닌가요? 자, 그래서 자, 이게 노동가치설인데, 자, 걔가 주장하는 걸 가만 들여다보면은 공산주의 이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 근데 사람들은 공산주의 이론 자체를 모르거든. 이게 공산주의 이론 자체를 몰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하는 거지. 그게 이제 마치 재밌는 쇼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공산주의 이론을 어느 정도 가르쳐 줘야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럴 것 같다라 생각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잉여가치론, 잉여가치설 이런 것들이 경제이론이에요. 잉여가치. 우리가 잉여가치라는 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이 사는데 꼭 필요한 노동의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하루를 사는데 예를 들면은 3만 원이면 살 수 있어, 하루를. 그죠? 그러면 1시간 일해서 3만 원을 받았다. 이게 필요노동이라고 그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자, 그 노동을 필요노동. 그러면 여러분이 딱 3만 원만 벌어요? 하루에? 3만 원 아니고 더 벌잖아. 하루 사는데 더 필요한 걸 더 일을 해서 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잉여노동이라고 그래. 잉여노동. 그러면 잉여노동은 누구한테 가느냐라는 건데 노동자에게는 필요노동에 대한 대가만 줘.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돈만 주는 거고 잉여노동은 자본주의의 자본가의 금고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을 더 많이 했지만 어떻게 먹고 사는데 급급한 거고 자본가들은 가만 앉아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잉여가치설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이론, 폭력혁명론, 프레다 독재론. 그 다음에 만족이, 간족이가 있어요. 만족이, 간족이. 자, 혁명의 간족이. 간족이는 불리할 때고 만족이는 유리할 때입니다. 그러면 불리할 때는 어떤 방법을 쓰겠어요? 자, 그렇지 않을까요? 공산주의 혁명 이론 뭐 몰라도 자, 내가 불리할 때는 평화 공존전 쓰겠지. 그죠? 유리할 때는 폭력 전술을 쓰는 거야. 아시겠죠? 자, 북한 애들이 이거를 동시에 사용하거든. 동시에. 자, 북한 애들이 자기들이 이제 힘들잖아. 그때는 자, 제스처를 하는 거야. 한번 만나자고. 대화도 하고, 그 다음 이산가도 만나게 하고,
자, 그러다가 유리하잖아? 막 세게 나온다고, 이렇게. 자, 그래서 만족이 간족입니다. 만족이 간족이. 자, 그 다음에 전략과 전술 나왔고요. 자, 넘겨봅시다. 자, 북한의 기본 전략과 대남혁명 전술. 자, 통일전선 전술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통일전선 전술. 자, 통일전선 전술은 어떤 거냐면은, 자, 이게 이제 중국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중국 얘기가, 자, 중국이 청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됐죠. 자, 군이 있었어, 군대가. 군대가 가장 큰 조직이었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당이 있었어, 국민당. 자, 국민당이 있었고, 제일 작았던 게 공산당이야. 이 세 개의 세력들이 다툼을 하고 있었거든, 이렇게. 자, 서로 그냥 다투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공산당이 제일 작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모택동이라든가 이런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방법을 썼냐? 통일전선전을 쓴 거야.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다시 말하면 국공연합을 해, 이렇게. 국공연합을 해가지고 둘이서 똘똘 뭉쳐가지고 군대를 타도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연합은 일시적인 거야, 영구적인 거야? 일시적인 게 불가하다고. 큰 놈을 없애기 위해서 둘이 연합해가지고 때려잡아. 자, 그리고 이제 이 공산당이 역량을 키워요. 역량을 키워가지고 국공연합을 했다가 군대 몰아내고 공산당이 제외해서 커져가는 거야. 그러면 공산당이 힘이 세지니까 국공내전이 발생해. 공산당하고 국민당이 내전을 하는 거야. 마지막 전쟁을 해. 그래서 국민당이 져. 그래서 국민당이 져가지고 간 게 이제 대만이 된 거야, 대만. 자, 대만으로 가요. 짱제스가 이렇게 딱 대만 옮겨간단 말이야. 그래서 중국 본토는 완전히 공산화 돼버려. 그래서 대만이 이제 자유주로 남아있는 거고. 자,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통일전선 전술인데, 적의 적과도 일시적인 제휴를 하는 거야. 목적을 타도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중에 내가 내 역량을 키워가지고 결국에는 전체를 다 먹는 방법입니다. 자, 옛날에 요 전술에 당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잘 보시면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고. 이석기 사건이지, 통진당. 통진당을 누가 만들었냐면 심상정이가 만들었거든. 심상정이 당이라고. 근데 이석기가 들어와, 이렇게. 아주 그 세력들이 미미했단 말이야. 근데 야금야금 해가지고 역량을 키워가지고 결국에는 심상정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석기 당이 돼버린 거야. 심상정이 따로 당을 만들고. 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통일전선 전술이다. 자, 일시적인 제휴를 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제휴. 자, 그 다음에 대남공작기구 했어요. 대남공작기구. 자, 요거는 스토리가 좀 있어요. 자, 2009년도에 김정일이가 개편을 해. 그러면 2009년에 개편됐으니까 2010년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안 나왔단 말이야. 자, 그리고 2016년도에 김정은이가 개편을 해. 아시겠죠? 김정은이가. 김정은이 개편한 게 지금 우리 여러분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노동당 계열이 있죠? 노동당. 자, 노동당 계열에 있는 게 통일전선부입니다. 자, 통일전선부. 자, 통일전선부. 자, 통일전선부 밑에 있는 게 문화교류국입니다. 자, 문화교류국. 자, 문화교류국. 자, 이게 옛날에는 225국이었어요. 225국.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방위 밑에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군 최고사령관. 자, 군 최고사령관. 자, 군 최고사령관. 자, 군 최고사령관 밑에, 자, 정찰총국이 있어요. 자, 정찰총국. 자, 정찰총국. 자, 정찰총국 밑에 있는 게 요겁니다. 1국. 자, 2국, 자, 그 다음에 3국, 그 다음에 5국, 그 다음에 6국, 7국. 자, 7국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국무위원회. 자, 국무위원회 소속으로, 국무위원회. 자, 국무위원회 소속으로 있는 게, 자, 국가보위성입니다. 국가보위성. 자, 국가보위성. 자, 국가보위부에서 성으로 올라간 거야.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김정은의 개편 내용인데, 자, 당. 이게 당이고요. 자, 이거는 군이죠, 군. 군. 자, 정입니다. 정. 당군정. 자, 그래서 당, 군, 정을 자, 자기 밑에 딱 지배를 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자기 밑으로 싹 모은 거예요, 이렇게 일종의. 자, 그러면 노동당 이제 노동당이 있는데 노동당. 자, 당수가 누구야? 김정은입니다. 북한의 군 최고사령관이 누군지 아시나요? 김정은입니다. 국무위원회 위원장 누군지 아시나? 김정은입니다. 자, 다 지 밑에다 박아 놓은 거야, 이렇게. 자, 왜냐면 옛날에 예를 들면 정찰총국이 국방위원회였거든.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누군지 아시나?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김정일이야. 김정일이. 자기 아버지가 김정일이가 국방위원장이야. 그러면 김정은이는 직책이 뭐냐면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거든. 제1위원장, 제2위원장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제1. 근데 자기 아버지를 넘어갈 수는 없잖아. 자, 그래서 군 최고사령관으로 올라가면서 자기 아버지 이제 그를 이제 군대로 직속을 시킨 거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이렇게 바꿨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자, 통일전선부는 자, 남북대화입니다. 남북대화. 키워드가 자, 남북대화. 자, 남북대화를 주관한 것이 통일전선부예요. 통일전선부. 자, 문화교류국 하면은 지하당 구축입니다. 대한민국 내에 지하당 구축을 하는 것이 자, 문화교류국이다. 문화교류국. 자, 그 다음에 일국은 일국. 자, 일국은 자, 첫 번째로 보시면 교육, 훈련, 호송, 안내. 자, 얘가 이제 교육. 자, 훈련이라든가. 자, 호송이나 안내. 그 다음에 속초, 잠수정 사건. 자, 이국은 자, 군사정보 수집. 자, 군사정보 수집. 자, 군사정보 수집. 강릉. 자, 강릉 무장공비. 자, 속초, 강릉. 그 다음에 아웅산 테러. 자, 아웅산 테러. 자, 이게 이국 수행이에요. 이국. 자, 삼국은 말이죠. 자, 해킹이나 자, 해킹. 자, 해킹. 자, 우국은 자, 해외 테러. 자, 해외 테러. 자, 해외 테러. 자, 칼기 8582. 자, 칼기 8582 폭파 사건이 자, 5국 수행. 5국. 자, 이게 35실했거든, 옛날에. 35실. 자, 6국은 뭐예요? 6국은 정책국이다. 정책국. 6국은 정책국. 자, 6국은 정책국이고요. 7국은 후방지원국입니다. 자, 후방지원국. 자, 후방지원국.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군 최고사령관. 자, 정찰 1국, 2국, 3국, 5국, 그 다음에 6국, 7국. 자, 그 다음에 국가보위성은 뭐 그렇게 볼 게 없는데, 자, 이름이 2016년에 국가보위부에서, 안전보위부에서 국가보위성으로 개칭이 됐다. 자, 간첩을 색출하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재판 없이 처단할 권한을 부여한다. 자, 혹시 그 보셨어요? 그 사랑의 불시착인가 그 현빈 나온 거 드라마 보셨나? 안 봤어요? 아, 거기 그 나오는데. 예. 자, 하여튼 자, 재판 없이 처단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514에 북한의 계층 구조 있어요. 자, 북한의 계층 구조는 자, 한번 보세요. 자, 핵심 계층이 있죠. 자, 핵심 계층이 있고, 핵심 계층이 있고, 적대 계층이 있어요. 자, 적대 계층. 적대 계층을 복잡 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이 두 개만 먼저 구분해 보자. 자, 김정은 정권에 충성하는 계층이지. 이게 핵심 계층. 그거에 반대하는 계층이 적대 계층이다. 아시겠죠? 적대 계층. 그러면 여기 중간에 있는 계층이 뭘까? 중간에 있는 계층이 뭐 기본 계층이다, 동요 계층이다, 회색 분자다, 기회주의자다라고 부르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두 개만 구분하고 나머지를 여기다 때려 넣으면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동요계층, 기본계층, 회색분자, 기회주의자. 자, 그 다음에 나만의 자유운동. 자, 이것도 설명해 주면 좋긴 한데, 뭐, 우리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으니까. 자, NL 주사파인데, 자, 북한의 주된 이데올로기가 주체사상입니다. 주체사상.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줄여가지고 주사라고 하는 거야, 주사. 주사파. NL 주사파. NL 주사파. 그래서 임종석이나 뭐 이런 애들이 다 NL 주사파들이에요, NL 주사파. 그러면 NL 주사파라는 게 뭐냐? 한번 보세요. NL 주사파의 혁명 노선이 NLPDR이거든. NLPDR. 자, NLPDR. 자, NL 주사파의 핵심 노선이 이겁니다. NLPDR. 자, 그래서 자, NL 주사파라고 하는 건데 N이 뭐냐면은 민족 해방. 이게 민족 해방이야, 민족 해방. 자, 민족 해방이다. 자, 이 주사파들의 핵심 노선이 뭐냐면은 NL이 핵심인데 보세요. 자, 대한민국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은 자, 미군으로부터 지배받고 있다. 자, 미군이 점령군이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자, 민족의 모순을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선결 과제가 뭐겠니? 미군으로부터 민국 식민지다 이거야. 미국의 식민지. 그러면 미국을 몰아내야 된다라는 게 NL의 핵심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NL 주사파들의 주된 주장 내용들이 미군 철수야. 미군 철수하라고. 미군 철수하라고. 근데 미군 철수도 가만 보세요. 자,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죠? 자, 물론 우리가 방위부도 많이 부담이 되고 하긴 하지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에 미군이 없다 쳐봐. 그러면 북한하고 우리가 맞짱 뜨면 누가 이끌 거니? 맞짱 뜨면은. 한번 생각해 봐요. 군대 갔다 왔잖아. 누가 이끌 것 같아? 북한하고 이제 대한민국이 맞짱 뜨면은. 우리가 현대화된 무기를 갖고 있고, 자, 하더라도 북한이 쪽수가 많아. 군사력도 북한이 훨씬 더 높다고, 우리보다. 그 다음에 북한은 군인들의 복무기간이 기본 복무기간 11년이야. 이 친구 한 2년 했지? 자, 거기서 군생활을 해가지고 뭐 하겠냐. 11년 했으면 완전히 뭐 거의 뭐 중사나 상사급은 되겠다, 야. 그죠? 자, 그래서 아마 맞짱을 했어도 아마 우리가 밀릴 것 같은데. 근데 미군이 있잖아, 미군이. 미군이 있다 보니까 전쟁을 함부로 못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때 뭐 옛날부터 주장했던 게 민족 해방. 미군 물러가라. 미군 물러가라. 자,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입니다. 자, 이게 NLPDR, NLPDR. 자,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론. 자,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봐야 될 게 516에 있어요. 자, 방첩의 대상입니다. 방첩의 대상. 자, 방첩의 대상은 세 가지예요. 간첩, 태엽, 전복이다. 간첩, 태엽, 전복. 자,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 간첩, 태엽, 전복. 자, 간첩, 태엽, 전복이 방첩의 대상이다. 자, 방첩의 기본 원칙이 있어요. 자, 방첩의 기본 원칙이다. 자, 방첩의 기본 원칙. 자, 방첩의 기본 원칙은 완칙에다 그랬죠? 완칙에. 자, 완칙에. 자, 완칙에. 자, 완칙에. 자, 완칙에가, 자, 방첩의 기본 원칙에. 자, 그래서 완전 협조의 원칙. 완전 협조. 자, 완전 협조. 자, 완전 협조의 원칙. 자, 그 다음에 치밀의 원칙. 자, 그 다음에 계속 접촉의 원칙. 자, 일단은 여기 종류만 보시면 되는데 내용이 나온 다음에 얘가 나올 거야. 아시겠죠? 자, 계속 접촉의 원칙은 용의자 발견되면 용의자 발견. 자, 용의자 발견되면 즉시 검거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즉시 검거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용의자 발견되면 즉시 검거하지 말고 조직망 전체가 파악될 때까지 유형의 무형의 접촉을 자 계속해야 된다라는 원칙이야. 일망타진할 수 있도록 조직망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러면 계속 접촉의 단계가 있는데 자, 요 단계가 출제가 됐어요. 주, 이, 검. 자, 요 순서가 2020년 승진에서 출제가 됐어요. 자, 탐판주, 이검, 탐판주, 이타, 탐지, 판명, 주시, 이용. 자, 검거. 자, 검거를 다른 말로 타진이라고도 합니다. 타진. 자, 그래서 탐판주, 이타, 탐판주, 이검. 용의자 발견되면 즉시 검거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혹시 뭐 영화 보셨어요? 자, 은밀하게 위대하게 봤나? 그거는 봤을 것 같은데,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김수현이가 간첩이야. 그럼 어떡할 거야? 발견됐어. 바로 잡을 거야? 잡으면 안 되지. 계속 지켜봐야지. 그러면 김수현이랑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누구랑 접촉하는지, 그죠? 그냥 노랑머리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고등학생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우편배달부 잡아야 되고, 자, 마지막 기다렸다가 소년주까지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자, 근데 이제 그때부터 해가지고 간첩 영화들이 보면은 주인공들이 다 잘생겼어요. 그렇지 않나? 자, 옛날에 공조 봤어? 공조? 공조 할 때 그 북한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야? 현빈이잖아. 그 다음에 은밀하게 위대하게 간첩 누구야? 김수현이지. 그래서 이상하게 북한에 대한 그 뭐라 그러나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약간 좀 풀렸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이렇게. 자, 간첩들은 우리를 타도하려고 하는 거야. 자, 하여튼 뭐 그런 건데, 그죠? 요즘에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이나 이런 게 많이 없더라고. 많이 풀린 것 같아. 자, 그러면 방첩의 수단이 있어요. 방첩의 수단. 자, 방첩의 수단. 자, 요거는 외워주셔야 되는데, 방첩의 수단. 자, 방첩의 수단. 자, 이상하게, 자,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자, 이런 이제 방첩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게, 뭐, 북한 내 주민이나, 그 다음에 뭐, 남북 교류나, 이런 것들 주로 내더라고, 이런 거. 그래서 아마도 이제 시대적인 조류를 반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북한이 적대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교류하고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곳이다라고 아마 그런 조류를 반영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 옛날에는 남북 교류라든가 북한의 주민 같은 것들은 뭐 7년에 한 번 정도 나올 정도였거든.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등장하고 있어, 많이. 자, 그러면 방첩의 수단은 자, 세 가지가 있다, 그죠? 자, 소극적 수단. 자, 다음에 적극적 수단. 자, 적극적 수단. 자, 한 가지가 기만적 수단. 기만적 수단.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세 개를 외울 거야. 세 개를 외울 때는 최소한 두 개는 외워야 된다. 아시겠죠? 세 개 다 배울 필요 없어. 그러면 자, 기만적 수단은 허유양입니다. 일단 하나 외워드릴게요. 허유양. 자, 허유양이 기만적 수단이다. 자, 허위정보. 자, 그 다음에 유언비어. 자, 유언비어. 자, 양동관계 시비다. 양동관계 시비. 자, 양동관계 시비. 자, 요것들이 기만적 수단. 자, 하나 외웠다. 그지? 허유양. 그러면 요 두 개 중에서 어떤 걸 배울 거냐? 자, 제가 볼 때는 소극보다는 적극이 배우기 더 쉬워. 적극은 이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적극은 자, 뭔가 움직이는 거니까 수집, 그 다음에 감시, 그 다음에 신문, 자, 그 다음에 공작.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적극적 자, 수단입니다. 그러면 여기 칠판에 없는 것들을 뭐로 보시면 된다? 소극으로 보시면 된다.
됐나요? 자, 호유형은 기만적 수단. 아시겠죠? 호유형은 기만장. 자, 그 다음에 수집, 감시, 신문, 공작 나오면 자, 이거는 적극이다. 한번 볼까? 자, 교재의 적극 도서관의 첫 번째가 수집, 두 번째가 공작, 세 번째가 공작, 자, 네 번째가 감시, 자, 다섯 번째가 신문, 그 다음에 요경 공작 돼 있고요. 소극은 만화. 자, 그 다음에 기만은 뭐지? 허유양. 첫 글자만 따면 돼. 허유양. 아시겠죠? 그러면 그 아닌 것들은 다 뭐다? 소극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첩의 대상인데요. 자, 간첩의 구분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방첩의 대상입니다. 자, 방첩의 대상. 방첩 대상이다. 자, 방첩의 대상.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간첩이 있다. 그죠? 간첩. 자, 간첩 있고요. 자, 두 번째로 태업이 있죠. 태업. 자, 태업이 있고요. 자, 세 번째로 전복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 세 가지가 방첩의 대상입니다. 간첩, 태업, 전복. 아시겠죠? 그러면 간첩의 분류를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자, 간첩의 분류 범위에 따라, 자, 범위라고도 하고 인원수라고도 해. 인원수. 자, 여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나누죠? 대지로 나눠집니다. 대지. 자, 대지. 자, 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무에 따라. 자, 임무. 자, 임무를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도 합니다. 사명에 따라죠. 사명에 따라. 자, 무일보증. 자, 무일보증. 자, 무일보증. 자, 무일보증. 자, 그 다음에 이제 방법에 따라. 자, 방법에 따라 어떻게 나눠져요? 자, 배공고로 나눠집니다. 배공고. 자, 배공고. 자, 배공고로 나눠져요. 배공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엽은, 자, 태엽은 이렇게 나눠지죠. 자, 물리적 태엽. 자, 그 다음에 심리적 태엽. 자, 심리적 태엽. 자, 두 가지 나눠지는데, 자, 물리적 태엽은, 죠? 자, 물리적 태엽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물리적 태엽은 방폭기다. 방폭기. 자, 방폭기가 물리적 태엽입니다. 자, 그래서 방화태엽, 폭파태엽, 기계태엽. 그 다음에 심리학태엽은 선전태엽, 정치태엽, 자, 그 다음에 경제태엽. 자, 요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복은, 전복은 국가전복. 자, 국가전복과 정부전복으로 나눠져요. 정부전복. 국가전복, 정부전복. 자, 그래서 일단 분류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범위에 따라서 대량형 간첩, 자, 지명형 간첩, 자, 다음에 임무에 따라서 자, 무장 간첩, 일반 간첩, 보급 간첩, 증원 간첩 이렇게 나오고요. 자, 방법에 따라서는 배배 간첩, 공행 간첩, 자, 고정 간첩,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우리가 기출을 보면은 대부분이 분류해서 좀 다뤄졌다. 자, 그리고 이제 개별 문제로 나온 게 요 정도 있어, 요 정도. 보급, 증원. 그러면 대량형은, 대량형은 대상에 지목이 없어. 자, 대상 지목 없이. 자, 지목 없이. 자, 이거는 지목이 있고요. 자, 대량형은 주로 전시에 파견됩니다. 주로 전시에 파견. 전시에 파견되는 거야. 자, 근데 뭐 지명형은 전시도 뭐 평시도 관계없이 자, 파견되는 것이 지명형 간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장 간첩 있죠? 무장 간첩, 무장 간첩, 일반 간첩 있고요. 보급과 증원이 있어요.
자, 보급은 뭐 해주는 거야? 물자 대해주는 놈이 보급 간첩이다. 자, 증원 간첩은 사람에 대한 것이 증원입니다. 증원. 구분할 수 있겠어요? 물자 대해주는 간첩이 보급 간첩이고, 사람에 대한 거야. 뭐 납치한다든가 인원을 보충해준다든가 사람에 대한 것이 증원 간첩. 그 다음에 배회 간첩 왔다 갔다는 거지. 왔다 갔다. 자, 공행 간첩의 경우는 합법적 신분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자, 합법적 신분을 가지고 활동하는 간첩이 공행 간첩입니다. 자, 합법적 신분. 합법적 신분. 자, 516페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엽이 나오는데, 태엽. 자, 태엽은 물리적 태엽, 심력 태엽이 있어요. 그러면 방화 태엽이죠. 방화 태엽이 물리적 태엽 중에서 파괴력이 가장 크다. 자, 파괴력이 가장 크다라는 거야. 크다. 자, 그리고 요거는 위장이 용이합니다. 자, 위장이 용이하다. 자, 파괴가 가장 크고요. 위장이 용이한 것이 자, 방화-태엽. 자, 그 다음에 폭파-태엽은 전체적이고 즉각적일 때 주로 쓰는 방법. 전체적이고 즉각적이다. 전체적이고 즉각적. 자, 즉각적일 때 쓰는 게 폭파-태엽. 자, 그 다음에 기계-태엽은 범행이 용이합니다. 자, 범행이 용이하다. 자, 범행이 용이한 것으로. 자, 이거는 범행 용이해. 자, 위장 용이한 거는 방화-태엽이고, 범행 용이한 거는 기계-태엽입니다. 자, 그래서 발견이 잘 안 된다라는 거야. 발견이 잘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심력-태엽은 선전-태엽, 정치-태엽, 경제-태엽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주로 내용은 물리적-태엽에서 나와. 아시겠죠? 물리적-태엽.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복이라는 게 있는데, 전복. 자, 전복은 국가 전복이 있고요. 자, 정부 전복이 있어요. 자, 국가 전복은 혁명과 유사한 겁니다. 혁명과 유사한 것이 국가 전복이에요. 그러면 혁명이 뭐예요? 혁명이란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바뀌는 거야. 아시겠죠? 자, 프랑스 대혁명 기억나나? 루이 16세가 지배하던 프랑스가 시민혁명을 통해서 시민들이 지배한 사회가 됐거든. 아시겠죠? 지배자 바뀐 거야. 자, 이게 혁명이다. 그러면 정부 전복은 뭐냐? 쿠데타다, 쿠데타. 자, 쿠데타와 유사한 것이, 그죠? 쿠데타와 유사한 것이 정부 전복이에요. 그러면 피지배자는 그대로 있고 지배자만 바뀌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5.16인 혁명이야, 쿠데타야? 5.16 혁명군이다라고 했지만 그건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국민들은 그대로 있고 군인들이 들어와서 정치를 하게 되잖아요. 위에만 바뀐 거니까. 자, 이게 정부 전복이에요. 정부 전복.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방첩의 대상입니다. 자, 간첩, 태엽, 전복. 요 세 가지가 자, 방첩의 대상. 간첩의 종류, 대지, 무일무증. 그다음에 자, 배공고. 그다음에 태엽의 경우는 물리적 태엽, 자, 심력 태엽. 물리적 태엽의 종류가 방폭기. 문제 하나 드려볼까요? 자, 갑니다. 방화 태엽은 심리적 태엽 중에서 파괴력이 가장 크다. 어때? 땡. 방화 태엽은 심리적 태엽이 아니고 물리적 태엽이잖아. 간단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주어지니까 이것만 잘 정리하셔도 돼요. 자, 517에 대량형 간첩, 지명형 간첩, 그다음에 임무에 따라 일반 간첩, 중원 간첩, 보급 간첩, 무장 간첩, 그다음에 방법에 따라 고정 간첩, 배배 간첩, 그다음에 공행 간첩. 공행 간첩은 합법적 신분을 가지고 활동하는 간첩입니다. 그래서 뭐 외교관 이런 사람들이 자, 공행 간첩이다. 공행 간첩. 자, 그다음에 이제 간첩망의 형태가 있어요. 간첩망의 형태. 자, 이거는 518에 책을 가지고 한번 밑을 쳐봅시다. 자, 간첩망 형태는 출제가 좀 됐어요. 아시겠죠? 자, 출제가 됐는데, 자, 삼각형이 있죠? 삼각형. 제가 미리 키워드를 넣어놨는데, 지하당.
그 다음에 3명 이내, 횡적 연락 차단, 보안 유지 좋고, 자, 일망타진 가능성이 적고, 활동 범위가 좁고, 간첩의 정체가 쉽게 노출. 서클형은 합법적 신분, 현대 첩보전, 외교 문제 발생. 단일형은 단독으로, 그죠? 단독으로. 보안 유지 좋고, 신속한 활동, 활동 범위가 좁고, 공작 성과가 매우 낮다. 피라미드는 2, 3명, 밑에 2, 3명. 쪽수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활동 범위가 넓고, 입체적 공작이 가능한 반면에 일망타진의 가능성이 높고 조직 구성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레포형은 피라미드 조직을 종행으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쭉 읽어봤는데 키워드는 다 불러봤어요. 자, 여기서 이제 간첩망이다 그랬지? 간첩망. 자, 간첩망. 자, 간첩망이 있다죠? 자, 그러면 삼각형, 삼각형. 자, 삼각형. 자, 그 다음에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자, 피라미드. 자, 그 다음에 서클형, 서클형. 자, 서클형. 자, 그 다음에 단일형, 그죠? 단일형. 자, 단일형. 자, 그 다음에 이제 레포형 있다죠? 레포형. 한번 가볼까요? 자, 레포형은 뭐대? 키워드가? 레포형은 피라미드. 이게 키워드야. 피라미드 조직을 뭐로? 종행으로 연결하는 거죠. 종행. 자, 종행으로 연결하는 것이 레포형입니다.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쓰지 않는데. 자, 이것을 삼각형을 종행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피라미드 조직을 종행으로. 단일형은 단독으로 다니는 거지. 단독으로. 자, 단독으로. 자, 그래서 보안 유지 좋다. 보안 유지. 자, 신소. 이게 장점이죠. 장점. 그 다음에 활동 범위가 넓어요, 좁아요? 활동 범위가 좁다. 자, 활동 범위가 좁고. 자, 활동 범위가 좁고. 그죠? 그 다음에 공작 성과가, 자, 성과가 높아, 낮아? 성과가 낮다. 자, 서클형은 뭐대? 서클형은 합법적 신분. 자, 합법적 신분을 가지고, 합법적 신분. 자, 현대 첩보전. 자, 현대 첩보전에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자, 다음에 간첩의 정체가 노출되었을 때 외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야. 외교 문제 발생. 자, 외교 문제 발생. 자, 그러면 피라미드는 뭐돼요? 피라미드는 2, 3명 밑에죠. 2, 3명 밑에 또 2, 3명을 두는 거지. 쪽수 제일 많아요. 자, 2, 3명. 자, 그 다음에, 자, 2, 3명 밑에 2, 3명. 입체적 공작. 자, 입체적 공작이 가능하다죠. 자, 가능하다. 자, 공작 범위 넓겠죠. 그죠? 공작 넓고. 자, 입체적 공작이 가능한 반면에. 자, 문제는 일망타진의 가능성. 자,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자, 높다. 자, 그 다음에 조직 구성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조직 구성에 많은 시간. 시간이 많이 걸려. 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은 뭐예요? 삼각형. 자, 삼각형은 3명 이내다. 그죠? 3명 이내. 자, 3명 이내. 자, 3명 이내로 횡적 연락 차단. 자, 횡적 연락을 차단하고요. 보안 유지는 잘 되겠죠. 보안 유지. 자, 그 다음에 지하당 구축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고, 지하당 구축.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첩이 쉽게 노출된다. 간첩이 쉽게 노출.
자,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유형들을 보면은 이런 유형이야. 이렇게 짝을 짓는 유형이 나왔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냥 요런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제목을 바꾸는 방식으로 출제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유형은 내용을 바꾼단 말이야. 내용을 바꾸는 유형이 나왔다고. 옛날에는 제목만 바꾸는 방식에서 그 다음에 맞게 해두고 내용을 바꾸는 방식. 예를 들면은 단일형은 단독으로 번역이 잘 되고 신속활동이 가능한 반면에 활동 범위가 넓고 공작 성과가 매우 높다. 이렇게 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포인트를 둬서 출제한 문제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존의 기출을 보면은 자, 제목을 바꾸는 방식에서 요즘에는 내용을 바꾼다. 아시겠죠? 내용을 바꾸니까 정리가 꼭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 자, 삼각형, 서클형, 단일형, 피라미드, 래퍼형. 그 다음에 잠복 전술, 자, 태엽. 자, 태엽은 대상 하나 보세요. 태엽의 대상은 전력적이고 전술적 가치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태엽에 필요한 기구를 용액 입수할 수 있고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3번 한번 보세요. 태엽은 자, 적의 전략 수행을 약화시키는 일체 활동을 태엽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한 방에 끝장을 봐야지. 그죠? 당연히 전략적 전술 가치가 가져야 될 것이고 일단 파괴되면 수리하거나 대체가 어려워야지. 어렵고. 세 번째는 중요합니다. 자, 대체가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된다. 자, 예를 들면 우리 학원에 대한 태합을 할 거야. 우리 학원이 8층이잖아. 8층인데 8층까지 너 걸어올 수 있겠니? 학원 수업 듣는다고? 아마 진이 빠질걸? 그죠? 엘리베이터에서 박살 내버리면 이제 학생들 불만 많을 거예요. 물론 올라오긴 올라오겠지만 힘들 거야. 그죠? 그래서 일단 파괴되면 수리하거나 대체가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어야 된다. 태엽의 형태는 물리학 태엽, 방폭기, 심리학 태엽은 선전, 자,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전개 태엽, 그 다음에 전복은 국가전복, 정부전복이 있어. 국가전복, 정부전복. 자, 국가전복은 혁명과 유사한 개념이고 정부전복은 쿠데타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첩보 수집은 안 보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공작. 자, 이거는 자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